이번 13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정말 재밌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편성 시간은 9시 10분부터 10시 40분까지로 분명 이번 회차는 평소보다 늦게 끝난 것 같은데 너무 짧게만 느껴졌던 건 왜일까요? 제발 10분만 더 해라 하며 마음속으로 기도했는데 그래도 철종이와 소봉이의 극적인 하룻밤으로 끝나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는 홍현이와의 사각관계를 기대했는데 역시는 역시였죠. 홍현이는 취한 소봉이가 본 착시였고 진짜는 철종이었습니다.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리뷰 들어가죠. 이번 13화를 보고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지난 회차들과 비교하여 분위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번 회차에도 다양한 코미디가 등장하긴 했지만 코미디가 주가 아닌 궁중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음모와 암투가 주를 이뤘죠. 그간 12화까지 달려오며 소봉이의 주방 이야기와 주변 인물들의 코미디로 매력을 형성했던 드라마가 이번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미를 느끼게 해줬다는 점은 칭찬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12화까지 드라마는 지루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소봉이라는 한 인물로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다 보니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그간의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중들을 혹하게 할 새로운 매력, 이 부분을 이번 13화가 잘 소화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코미디 말고도 할 이야기가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죠. 수린날 폭발 사건, 알고 보니 모든 건 철종이의 계획이었고 이 사건을 시작으로 분열되기 시작한 안동인문, 이를 이용하려는 영악한 조대비와 질투의 화신 화진이, 조대비가 숨긴 장부가 발견되며 시작될 소봉이가 겪을 위협 등 코미디가 전부였던 드라마가 이젠 다채로워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드라마 점점 재밌어질 것 같은 건 제 개인적인 감상인가요? 더불어 두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지난 12화와의 비교입니다. 지난 12화 솔직히 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13화 김소영에게 집착하는 병인이의 욕망이 드러난 장면을 제외하면 그게 기본 설정, 이곳이 조선시대라는 데에는 어떠한 이견이 없을 만큼 그게 배경을 정말 잘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작극이었던 왕의 시해 사건을 두고 신하들을 위협하는 철종이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는 신하들과 머리를 쪼아리는 김작은, 이게 바로 왕권 국가였던 조선시대 문법이죠. 적당한 정당성을 가지고 호통을 치던 철종의 발성이 너무 사이다 아니었나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12회차까지 철종이를 무시하던 신하들이 갑자기 그렇게 온순하게 변하는 모습은 쉽게 납득이 안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제멋대로 하던 세도감은 왕의 눈치 따위는 보지 않았던 그들에 대해 그간 드라마가 보여준 고증의 모습과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좀 부정적인 입장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인물들의 행동과 고증의 일관성 문제로 지적하자면 이 드라마가 필요할 때만 고증을 가져다 쓰나 필요할 때만 조선시대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분명 극적 긴장감과 재미는 있었지만 12화와 13화 사이에 갭 차이가 크다는 것, 배경에 기반한 스토리가 아닌 필요에 의해 시시각각 스토리의 방향이 변한다는 것, 일관성의 부족,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아마 김자근의 대사 중 폭발 사건이 철종이의 자작극이었다는 걸 생각도 못했다는 대사를 넣은 이유가 12화와 13화의 갭 차이를 줄이기 위한 의도일 겁니다. 항상 왕을 주무르던 김자근은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당황하여 어쩔 수 없이 철종이에게 백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이어서 이번 13화 신혜선의 연기와 소영이의 기억이 돌아오며 형성되었던 스토리도 정말 매력적인 회차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배우 신혜선, 연기를 잘하는 건 알겠는데 소봉이일 때랑 소영이일 때랑 연기의 디테일 차이가 너무 대단하지 않았나요? 목소리의 톤과 말투도 그렇지만 행동과 세세한 표정까지 전부 차이가 있어요. 분명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은 이 미묘한 느낌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리고 소영이의 기억이 돌아오며 굉장히 서글펐던 회차가 이번 13화이기도 했습니다. 소영이는 자신을 낳다 죽은 어머니에게 죄책감을 느끼며 살았지만 아빠인 김문근은 그런 소영이에게 위로보다는 자극을 주었습니다. 중전이 되어 가문을 빛내라. 그럼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건 소영이를 위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신을 위한 것이죠. 가장 가까운 가족, 의지해야 할 사람인 아버지로부터 딸로서 존중받지 못했던 김소영, 김자근과의 대화에서도 밝혀졌듯 가문의 필요에 의해 중전이 되어 지아비 단속까지 해야 하는 그녀, 사랑하는 남자에게 자신의 가문을 이유로 철저히 외면당하던 여성,
그간 소영이의 삶은 가문에 의해 그리고 아버지의 욕심에 의해 자신이 아닌 제3자에 의해 만들어진 인생이었습니다. 소영이는 한 번도 본인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던 이 삶이 지긋지긋했고 진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기로 했던 겁니다. 살고자 물에 뛰어든 것이 그것이라 할 수 있겠죠. 물에 뛰어들기 전 소중한 것을 잃을 것이라며 화진이에게 했던 대사는 어릴 적 우물에 대한 진실을 숨기고 거짓된 인생을 살아간다면 화진이 너도 나처럼 너 자신을 잃게 될 것이라는 충고이자 경고일 겁니다. 소영이는 끝까지 착했던 것이죠. 이를 보면 드라마 초반에 소봉이가 궁에서 옥타정으로 나갈 때 홍현이에게 물어봤던 것이 떠오르죠. 소영이는 어떤 사람이었냐는 물음에 홍현이가 답했습니다. 따뜻한 사람이었다. 궁에 들어와서 이상해졌다. 이 궁 전체가 김소영을 죽인 거라는 이번 13화의 대사까지 연결해보면 주변 사람들에 의해 망가져갔던 권력과 탐욕의 시대에 이용당했던 한 인간이자 여인의 표상이 바로 김소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철종 또한 시대에 의해 이용당했던 남성으로 대표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드라마 철인왕후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도정치라는 어두운 시대, 주변 사람들 모두가 악인인 시대, 어둠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그 속에서 희망을 품고 빛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철종과 철인왕후의 희망적인 이야기. 작가가 세도정치라는 시기를 선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듯합니다. 요즘과 많이 닮아있는 시대이기도 하죠. 어쩌면 이 드라마가 철종이처럼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돌려 표현하는 것이죠. 어쨌든 다시 드라마의 내적 이야기로 돌아가면 철종이의 주작으로 안동김문 내에선 순원왕후와 김자근이 멀어졌습니다. 순원왕후의 오른팔이었던 김자근의 공백을 메꾸는 건 당연히 아들 김병인이 되겠죠. 안동김문의 세력 붕괴 속에서 이를 무너뜨리고 싶은 풍양조씨는 더욱더 똘똘 뭉칠 겁니다. 우리의 조대비가 김문근의 비밀정보를 괜히 소영이의 방에 가져다 둔 것이 아니죠. 안동김문 내에서 일어날 자중질환, 그 난리 속에서 힘을 모아 틈을 노려보겠다는 조대비의 계획. 과연 그녀는 정확히 무슨 계획이며 그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나저나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대비가 소봉이의 방에 가져다 놓은 장부 때문에 철종이랑 소봉이의 사이가 돈독해질 것 같은데 과연 조대비가 했던 선택은 철종이의 입장에서 독일까요? 약일까요? 그리고 조대비에게 장부를 건네준 것에 이어 중전사전을 보고 눈이 돌아간 화진이는 김자근에게도 붙었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년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속담이 있죠. 내가 중전이 될 수 없으니 그 자리를 아예 없애겠다. 철종이의 곁에는 나 혼자 남아야 한다. 이 얼마나 무섭고 파괴적인 생각입니까? 욕망의 화진이가 원수 가문인 김자근에게 접근한 것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가문을 버리든 뭐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하지만 깨어난 철종이를 안으며 중전사전이 보이지만 이를 무시하던 화진이를 보니 그녀의 흑화는 조금 더디게 진행될 듯합니다. 그래서 아마 먼저 진행될 흑화는 김병인이 아닐까 해요. 소영이를 위해서라면 노받고 직진만 하는 김병인의 심리를 생각하면 바로 오늘 저녁부터 뭔가 큰 일을 벌이는 것 같은데 김부자의 대립도 참으로 볼만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4화 예고편에 공개된 명대사가 있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오. 철종이 이거 은근히 상남자였습니다. 보는 제가 얼마나 설레던지 신혜선을 보고 설레야지 남정네인 철종이를 보고 설레는 제 자신이 웃기기도 하더라고요. 이 대사를 들으니 철종이의 마음이 완전히 소봉이에게 돌아선 것 같은데 안동김문의 여인인 소영이와 함께 철종이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는 철종이가 먼저 죽는데 설마 이 드라마의 결말이 철종이가 죽고 소봉이가 현대로 돌아가 역사책을 읽는 스토리가 아닐까요? 아니면 이번 13화에 수렴청정을 거부하는 철종이의 모습대로 실제 역사와는 다른 방향으로 두 주인공이 암울한 시대를 겪어내고 잘 살았다는 해피엔딩일까요? 13화 정도면 결말에 대해 생각해 볼 시기인데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